안녕하세요. 서학이 영상 소견 3강입니다. 오늘은 식도이완불능증과 기타 식도 질환을 다루겠습니다. 식도이완불능증은 국시 단골이니까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식도이완불능증의 임상 양상은 주 호소가 삼킴 곤란으로 처음부터 고형식, 유동식 모두 곤란합니다. 흉통과 역류 증상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도 안과의 감별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유동식도 곤란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체중 감소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또 위식도 역류 질환과의 가장 큰 증상 감별 포인트는 신물이 아니라 음식물, 난애시딕 음식물이 올라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진단 보겠습니다. 진단은 EGD에서 식도암 소화성 협착 배제 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식도 확장, 타이트 GEJ, 음식물 타액 저류가 보이면 식도이완불능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식도 조형술에서는 버드빅 어피어런스, 세부리 모양을 관찰하면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고, 확진은 결국은 식도 내압 검사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1차 데피니티브 치료로 풍선 확장술이 초이스고, 포엠, LHM 같은 식도 근절개술도 1차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1차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 가지를 시행할 수 없는 수술 고위험군이나 고령 환자에서는 보툴리누스 독소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하면 CCB나 나이트레이트를 최후로 사용하게 되지만 효과는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진 보겠습니다. 왼쪽이 EGD 사진입니다. 두 가지 소견 순서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식도 내강이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정상 식도에 비해서 훨씬 넓고 음식이 오랫동안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식도 위쪽이 계속 늘어난 결과고요. 어볼드 에소파지얼 딜라테이션을 합니다. 두 번째는 GEJ를 보시면 딱 쪼여 있습니다. 딱 입을 다물고 있죠. 타이트 GEJ입니다. LES가 이완이 안 되니까 이 부위가 항상 닫혀 있는 겁니다. 내시경을 밀어 넣으면 이렇게 밀어 넣으면 저항이 느껴지고 좁게 조여 있는 게 보입니다. 보통 이 부위에 음식물이 이렇게 저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른쪽은 식도 조형술이고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식도 하부 GJ가 세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좁아져 있는 게 보이시죠? 위로는 식도가 늘어나 있고 아래는 뾰족하게 좁아지는 이 모양이 식도이완불능증의 전형적인 식도 조형술 소견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61세 남자가 3년 전부터 음식이 가슴에 잘 걸린다고 왔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더 자주 걸리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체중 감소는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삼킴 곤란이 3년이나 지속된 만성 경과입니다. 두 번째는 체중 감소가 없습니다. 물론 임상적으로 체중 감소가 없다고 해서 식도암을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국시 문제이기 때문에 식도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식도이완불능증을 먼저 의심할 만한 소견입니다. EGD 사진을 보면 GJ가 꽉 입을 다물고 쪼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배운 타이트 GEJ 소견이고요. 메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EGD에서 식도암과 소화성 협착을 배제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음 검사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식도이완불능증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할 수 있는 검사는 식도 조형술 내지는 식도 내압 검사가 되겠습니다. 선택지를 보면 식도 내압 검사가 없기 때문에 식도 조형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24세 남자가 5개월 전부터 밥을 삼키기 어렵다고 왔습니다. 사례는 안 들리지만 음식물이 올라와서 자다가도 깬다고 합니다. 음식물이 올라온다고 했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질환 GERD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이 아니고 음식물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밥을 삼키기 어렵다고 했고 삼킴 곤란이 있으면 GERD보다는 식도이완불능증이나 식도암을 더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EGD 사진을 보면 식도 내강이 이렇게 음식물이 저류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안 내려가고 쌓인 거죠. 식도 조형술에서는 GJ가 세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좁아진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식도이완불능증 확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치료를 묻고 있는데 식도이완불능증의 치료는 세 가지입니다.
내시경적 풍선확장술, 식도 근절개술 포엠, 복강경 식도 근절제술 LHM입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에는 5번 경구 식도 근절개술이 있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오답으로 4번 식도경 확장술 부지네이즈가 있는데, 이 부지네이즈는 딱딱한 부디를 점점 두꺼운 걸로 바꿔가면서 물리적으로 식도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풍선확장술과 달리 식도위암 불능증 치료로는 쓰지를 않습니다. 들문 스텐트 삽입술은 수술로 절제되는 식도암 환자에서 고식적으로 사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따라서 오답이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 식도 질환 보겠습니다. 기타 식도 질환은 식도 개실, 식도 고리와 식도막, 호상구성 식도염, 캔디다 식도염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도 개실입니다. 임상 양상은 구취, 삼킴, 곤란, 음식물 역류가 있고 심하면 천공도 가능합니다. 진단은 식도 조영술, 바륨 에소파고그램이고 여기서 주머니 모양 개실을 확인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증상이 있을 때, 유증상일 때 마요톰이나 다이버티큘렉토미 같은 수술을 하거나 내시경적으로 마수피알라이제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타 질환 식도 고리와 식도막입니다. 임상 양상은 간헐적 삼킴 곤란, 항상 곤란한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만 걸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진단은 EGD에서 에소파지알 링이나 웹을 확인하면 진단합니다. 치료는 내시경적 확장술입니다. 세 번째 호상구성 식도염입니다. 임상 양상은 간헐적 삼킴 곤란, 흉통, 속쓰림, 상당히 GERD와 유사합니다. 진단은 EGD에서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습니다. 멀티플 링이나 바스큘라리티 소실, 화이트 엑스테이트, 퍼로우 등등이 있으면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조직검사에서 에오지노필이 확인되면 진단하게 됩니다. 호상구성 식도염의 초기 치료는 PPI, 삼키는 국소 스테로이드, 식이 제거 요법 모두 가능하며 환자 특성에 맞춰서 선택을 합니다. 협착이 심하면 내시경 확장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칸디다 식도염, 주 호소는 삼킴 통증입니다. 무증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하면 식도 궤양으로 출혈, 천공, 협착까지도 가능합니다. 진단은 EGD에서 화이트 옐로이시 플락, 특징적으로 또 물에 안 씻겨 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미경에서 이스트나 슈도 하이페가 있으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피오플루코나졸 1차로 쓰게 되고, 이게 반응이 없으면 IV로 에키노칸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식도 개실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도 조영술에서 여기 식도 옆에 뚜렷하게 바륨으로 채워진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이 보입니다. 식도에서 튀어나온 개실이 뚜렷하게 확인되죠. 이게 바로 젠커 개실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식도 고리와 막 사진입니다. 왼쪽이 식도 고리고 오른쪽이 식도 막입니다. 식도 고리는 식도 내강이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좁아져 있는 게 보입니다. 샤츠키 링은 특히 이 G 정션, 즉 스퀘아모 컬럼너 정션 부위에 생긴 하부 식도 고리입니다. 오른쪽은 에소파지얼 웹 소견입니다. 식도 내부에 얇은 막처럼 생긴 구조물이 내강을 일부를 가로질러 튀어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링처럼 전체를 둘러싼 게 아니라 부분만 돌출된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으로 호상구성 식도염 사진 5장 보겠습니다. EGD 4개하고 조직검사 1장입니다. 첫 번째 바스큘라리티 소실입니다. 바스큘라리티가 원래 정상 식도 점막에서는 혈관이 아래에 비쳐 보여야 되는데 호상구 염증으로 점막이 붓고 부종이 생기면서 혈관이 안 비치는 겁니다.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두 번째는 롱지튜디널 퍼로우입니다. 식도 점막을 따라서 세로 방향으로 길게 홈이 파여 있습니다. 고랑처럼 패여 있는 거고, 세 번째는 화이트 엑수데이트입니다. 하얀 삼출물이 점막 위에 불규칙하게 붙어 있고 호상구 농량이 점막 표면에 나타난 겁니다. 칸디다 식도염처럼 화이티시 플락이 선상으로 전체를 덮는 것과 달리 호상구성 식도염 엑수데이트는 점상으로 불규칙하게 분포합니다. 네 번째 에소파지알 링입니다.
식도에 동그란 고리들이 여러 개 생겨서 마치 기관지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트라케알라이제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른쪽 조직 검사도 보겠습니다. 식도 점막 내에 붉게 염색된 에오지노필들이 다수 침착된 게 보입니다. 한 하이파워 필드당 호상구가 15개 이상이면 호상구성 식도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합치는 식도 기능 이상 증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식도 2개 부위에 생검을 해서 하이파워 필드에서 15개 이상의 호상구, 세 번째 GERD 같은 다른 원인의 배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호상구성 식도염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5가지 바스큘라리티 소실, 롱지튜디널 퍼로우, YTC 엑수데이트, 멀티플 에소파지얼 링스, 조직 검사에서 호상구, 이렇게 5가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자, 문제 보겠습니다. 36세 남자가 3개월 전부터 음식이 가슴에 걸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왔습니다. 2년 전부터 봄철에 반복되는 콧물과 기침이 있었다고 하고요. 봄철 알레르기 증상이죠.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겁니다.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7,200개, 호산구 분율이 27%입니다. 정상이 5% 미만인데 27%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명확한 에오지노필리아고요. EGD 사진을 보겠습니다. 식도에서 점막을 따라서 세로 방향의 롱지튜디널 퍼로우가 보입니다. 아래 사진에 화이트 엑수데이트도 이렇게 보입니다. 에소파자이티스가 확인이 되는 거고, 아토피 병력에다가 명확한 에오지노필리아, EGD의 특징적인 소견,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면서 답은 호상구성 식도염 5번이 되겠습니다. 오답 보겠습니다. 식도 고리는 EGD에서 고리 구조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없고요. 포진 식도염은 펀치드아웃 궤양이 여러 개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퍼로우와 엑스데이트만 보이기 때문에 궤양은 없습니다. 알약 식도염은 알약이 식도에 걸려서 부식을 일으키는 거고요. 칸디다 식도염은 EGD에서 YTC, 옐로우시 플락이 특징인데 여기서는 그런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말씀 나온 대로 그 칸디다 식도염 사진 보겠습니다. EGD에서 식도 점막 위에 노랗고 하얀 플락, 판들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선상 결절성으로 분포하는 화이트 옐로이시 플락입니다. 이 판들은 물로 씻겨도 안 떨어지고 점막이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현미경 사진에서는 이스트나 슈도 하이페 같은 형태의 진균이 확인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67세 여자가 2개월 전부터 가슴 부위가 불편하다고 왔습니다. 5년 전부터 당뇨병을 진단받고 경구혈당 강화제 복용 중입니다. 당뇨병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증 당뇨병은 칸디다 식도염의 위험인자입니다. 면역이 떨어진 상태니까. 자, EGD 사진을 보면 식도 점막에 YTC 플락이 선상으로 덮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칸디다 소견이고요. 조직 검사에서도 이렇게 슈도 하이페 보라색으로 진균 균사 구조가 보입니다. 이걸로 캔디다 식도염 확진되겠습니다. 치료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항진균제가 되겠습니다. 티오플루코나졸이 1차입니다. 오답 보겠습니다. 항발세는 헤르페스 식도염이나 거대세포 바이러스 식도염에 쓰는 거고요. CMV 에스파자이티스. 내시경 경화술은 식도 정맥류 치료입니다. 위 바닥 주름술은 GERD 수술적 치료니까 아니고요. 양성자 펌프 억제제, 이게 살짝 애매하긴 한데 역류성 식도염 1차 치료제고 캔디다 식도염 치료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자, 오늘 강의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